이제 하지정맥류를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쪽 다리는 뭐 세 군데가 문제가 있고 다른 쪽 다리는 한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?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원인 혈관은 크게 한쪽 다리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대복제정맥이라고 해서 종아리 내측에서 허벅지 내측으로 주행하는 정맥이 있고, 하나는 종아리 뒤에 있는 정맥인데, 이 정맥은 피부보다 약간 밑에 있어서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정맥들이 이상하게 변성이 잘 옵니다. 정상인에서는 이 정맥들이 가느다랗게 있으면서 판막들이 다 붙어 있는데, 이 정맥들이 커지면서 판막이 벌어지는 변성이 오게 되면 근육 안에서 잘 가던 피가 심장 쪽으로 다 가지 못하고 그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근육 안에서 잘 가던 피가 이제 심장 쪽으로 다 가지 못하고 이 복제정맥 쪽으로 고이게 되면 그 복제정맥 안에 피가 먼저 팽팽히 고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정맥들이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복제정맥들이 대복제정맥도 위에서부터 판막 변성이 오고 소복제정맥도 뒤에서부터 판막이 변성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, 대부분은 이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 중에 하나가 먼저 변성이 오고 그것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을 연결하는 정맥이 있습니다. 그 정맥 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대복제정맥에서 소복제정맥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거나, 아니면 소복제정맥에서 진행된 역류가 대복제정맥으로 역류가 돼서 이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에 모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복제정맥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긴 증례가 되니까 두 군데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, 둘 중에 한 군데만 역류가 진행이 돼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증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환자분은 양쪽 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데, 오른쪽은 이렇게 역류가 돼서 이제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있고, 이 튀어나온 게 뒤쪽까지 이렇게 일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왼쪽은 튀어나온 정맥이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적지만 내측으로 튀어나와 있고, 그것이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 환자분은 그러면 이 오른쪽 다리는 몇 개가 문제가 생기고 왼쪽 다리는 몇 개가 문제가 생겼을까?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은 두 개가 문제가 생겼고 이쪽은 뭐 하나 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사실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그 정반대였습니다. 이 오른쪽은 이제 대복제 정맥 쪽에서 역류를 해서 종아리 내측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정맥류를 만들고, 그 정맥의 역류가 그 종아리 앞쪽과 뒤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소복제 정맥은 역류가 전혀 되지 않고 그 튀어나온 정맥류가 종아리 내측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넘어가면서 끝이 났던 증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복제 정맥만 근본 발굴술로 제거하고 튀어나온 정맥들만 적절히 처리를 해주면 완치가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왼쪽은 이 대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역류가 진행이 됐다가 튀어나온 것은 별로 적어 보이지만 이쪽으로 역류가 진행되면서 소복제 정맥까지 역류가 진행이 되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소복제 정맥의 일부도 판막 변성이 와 있고 역류가 심하게 되고 있었으면서 뒤쪽으로도 불편한 증상을 보였던 증례가 되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대복제 정맥도 근본 발거술로 이제 제거를 해야 하지만, 이 소복제 정맥도 판막 변성이 와 있는 곳은 처리를 해줘야 불편한 증상도 개선이 되고 또 다른 정맥류를 만드는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밖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복제 정맥이 둘 다 문제가 있는지 하나만 문제가 있는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, 반드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복제 정맥을 세세하게 검사를 해야지 이 복제 정맥이 몇 개가, 그리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복제 정맥은 한쪽 다리는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맥시멈인가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간혹 이렇게 이제 타병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실 때 한쪽에 뭐 세 군데가, 네 군데가 이런 또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이 복제 정맥이 이제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만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세 개가 말고도 또 다른 뭐 정맥이 있는 건가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그게 아니고 이 대복제 정맥도 보면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려오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사람들도 있고, 대복제 정맥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대복제 정맥이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,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해서 하지 정맥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 두 정맥이 모두 역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 줄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큰 가지를 쳐서 이렇게 마치 복제 정맥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례도 있고요. 이 부복제 정맥에 의해서 마치 세 개가 있는 것처럼
느껴지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타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세 군데가 문제가 있다, 네 군데가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복제정맥들이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중증도를 따질 때 한쪽 다리당 2개가 문제가 있다, 3개가 문제가 있다, 이렇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분의 역류가 어디서 시작이 돼서 다른 복제정맥에 영향을 주는지, 복제정맥이 혹시 정상적인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쪽으로 역류가 같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,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